저 아가씨 괜히 나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오. 당신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이 드신 분한테 이럴 수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도덕도 안 배웠나요? 여기 다 지성인들이 일하는 곳 아니었어요? 연말 분위기가 나던 고급 레스토랑은 따뜻한 실내 온도와 다르게 차갑게 분위기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노숙자와 젊은 여직원, 그 앞에는 화를 씩씩 참아가며 기가 막힌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가 서 있었죠. 신정아 씨는 다음날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괜히 오지랖을 부렸나 보다. 그냥 참을 걸.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180도 바뀔 줄은요. 매서운 칼바람이 레스토랑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영하 10도라는 뉴스 속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창가 자리를 정리하며 잠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신정아 씨, 창가 3번 테이블 준비해 주세요. 곧 예약 손님 오실 거예요. 지배인의 목소리에 저는 급하게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이곳 르블랑은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곳에서 손님으로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서빙을 하고 있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힘없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머리가 헝클어진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죠. 손은 붉게 얼어 있었고 신발은 눈에 젖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들어와서 따뜻한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해서인지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죠? 김 매니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은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노숙자분들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배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가족도 사업 실패 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어땠는지 저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배인님, 밖이 너무 춥잖아요. 따뜻한 물 한 잔 정도는. 신정아 씨, 이런 상황에서 규정을 어기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지배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일하면서 추위에 떨고 계신 분께 물 한 잔도 내어줄 수 없다면 그게 정말 고급 레스토랑의 자세일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배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 매니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정아 씨, 당신이 여기서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젊은이, 저 때문에 곤란해질 수 있으니 그만두세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채권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급히 탈의실로 달려가 제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타온 따뜻한 차가 아직 남아 있었죠. 여기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제가 보온병을 건네자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배인은 분노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모금을 마시더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따뜻하네요. 정말 따뜻해요. 그 말에는 단순히 차의 온도만이 아닌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차를 마시고 보온병을 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워요. 요즘 세상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니. 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조용히 레스토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지배인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신정아 씨, 오늘 있었던 일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레스토랑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규정을 어긴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배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은 정산해서 계좌로 보내드리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취업 준비도 힘든데 이제 아르바이트마저 잃게 되다니.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한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지배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제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는 알지 못했죠. 이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요즘 같은 불황의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력서를 들고 다녔지만 돌아오는 건 불합격 문자뿐이었죠. 아, 그때 그냥 참을 걸 그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만 현실이 조금 힘들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취업 사이트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다고 해서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번호로 3번, 4번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보세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정아 씨 맞으신가요? 중후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전화드려서. 저는 박 실장이라고 합니다. 박 실장이라니.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르블랑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지배인이 무슨 문제라도 만드는 건가 싶었죠. 괜찮으시다면 잠시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실까요? 박 실장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왠지 거절하기 어려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그럼 어디서 뵐까요? 아, 제가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일자리도 잃은 마당에 더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소를 알려드리자 30분 후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을 때부터 저는 긴장했습니다. 너무 고급스러운 차량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거든요. 차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이쪽입니다. 박 실장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에서 멈췄고 문이 열리자 넓은 응접실이 나타났죠. 신정아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본 그 노숙자, 아니, 이제는 노숙자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온화한 미소. 혹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김호철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따뜻한 차를 건네주신 은인이시죠. 제가 김호철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그 할아버님이. 김호철은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저는 30년간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시작한 게 노숙자처럼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돈과 지위가 없을 때 과연 인간은 어떻게 대하는지. 김호철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신정아 씨, 당신은 달랐어요. 자신의 일자리까지 걸면서 낯선 노인을 도와주셨죠.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을 뿐인걸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특별한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김호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 르블랑 레스토랑, 제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서울 시내 여러 고급 레스토랑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무시당했던 분이 사실은 레스토랑의 대주주였다니. 신정아 씨를 저희 레스토랑 그룹의 총괄 매니저로 모시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이시니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박 실장이 옆에서 도와드릴 거고요. 저요? 하지만 저는 경력도 없고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진정성이죠. 신정아 씨는 그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김호철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던 제가 이런 기회를 받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김호철의 눈빛이 장난스럽게 변했습니다. 우선 그 지배인부터 만나볼까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르블랑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고급 정장 차림이었죠. 김호철이 고급 수제 맞춤 정장에서 맞춰준 옷이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옆에 선 김호철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그날의 초라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맞춤 수트에 고급스러운 구두, 그리고 품이 있는 자태. 거리에서 보았던 노숙자의 모습은 마치 환상 같았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박 실장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희는 레스토랑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지배인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얼굴이 굳었죠.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테이블은 예약하셨나요? 네, 김호철 명의로 예약했습니다. 지배인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김호철이라는 이름이 예약 명단에 있었던 거죠. 물론 지배인은 이 김호철이 그날의 그 노숙자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 네.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희를 안내하는 동안 김 매니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VIP룸에 자리를 잡고 앉자 지배인이 직접 와인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실 예정이라. 김호철의 말에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지연우 사장님 말씀이시죠? 조금 전에 연락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배인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김호철이 지배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무엇을 말씀하시는? 한 달 전쯤 추운 날 이 레스토랑을 찾았던 노숙자 말입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제가 그 노숙자였습니다. 침묵이 VIP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문이 열리며 지연우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지연우 사장은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방 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지 사장님 앉으시죠.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호철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지배인이 어떻게 노숙자 차림에 자신을 대했는지, 그리고 신정아,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모두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신정아 씨는 그날 해고되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지켰다는 이유로 말이죠. 지연우 사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지배인님,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지배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김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레스토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지 사장님, 제가 이 레스토랑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이 레스토랑이 진정한 고급을 보여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급이란 건 단순히 비싼 음식이나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품격이죠. 김호철의 말에 지연우 사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인님은 오늘부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지배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레스토랑은 물론 제가 투자한 모든 레스토랑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총괄 매니저를 새로 임명했습니다. 김호철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신정아 씨가 바로 그 적임자죠.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지연우 사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죠. 신정아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지배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신정아 씨,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옳았네요. 그렇게 한 달 전에 그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총괄 매니저로 일하는 첫날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새로 맞춘 정장을 입어보았죠. 몇 번이나 넥타이를 다시 매면서 긴장된 마음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야.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취업준비생에서 하루아침에 레스토랑 그룹의 총괄 매니저가 되다니 마치 꿈만 같았죠. 신정아 씨, 준비되셨나요? 박 실장님이 정시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박 실장님과 함께 업무를 시작하게 될 거라고 하네요. 네, 준비됐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박 실장님이 오늘의 일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김 회장님께서 투자하신 레스토랑들을 둘러보실 겁니다. 총 5군데죠. 각 레스토랑의 분위기도 파악하시고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셔야 합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 때였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신정아 씨는 이미 충분한 자질을 보여주셨으니까요. 박 실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르블랑과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죠. 지배인이 공손하게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총괄 매니저님이시군요.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태도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죠. 네, 반갑습니다. 혹시 잠시 주방도 둘러봐도 될까요? 지배인이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지금은 좀 걱정 마세요. 저도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바쁜 시간대는 피하고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에 지배인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주방을 둘러보니 몇 가지 눈에 띄는 점들이 있었죠. 청결은 완벽했지만 주방 기구들이 너무 낡아 있었고 동선도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주방장님, 일하시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주방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븐이 조금 낡아서 저는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5 레스토랑을 모두 돌아보았죠. 각각의 장단점을 기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했습니다. 마지막 레스토랑 방문을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한 청소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오셨죠. 저기, 매니저님. 네, 말씀하세요. 휴게실이 너무 좁아서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불편해요. 그 말씀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님들이 보는 공간은 모두 호화롭지만 정작 직원들의 공간은 너무나 열악했던 거죠. 저녁이 되어 김호철 회장님을 뵈러 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보고 드렸죠. 회장님, 레스토랑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면 먼저 직원들의 근무 환경부터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요? 주방 기구 교체, 휴게 공간 확충,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고급 음식과 서비스는 직원들의 자부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호철 회장님은 제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신정아 씨, 역시 제가 잘 보았네요. 필요한 예산은 제가 승인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손님도 행복하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서빙하는 직원이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거죠. 박 실장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신정아 씨는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분이잖아요. 그게 바로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이니까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회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레스토랑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 직원 면담이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부터 주방 보조까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었죠. 신 매니저님, 잠시 시간 되실까요? 오늘도 르블랑에서 근무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 서빙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교육을 받았는데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손님을 대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서비스하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새로 도입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고 있었던 거죠. 아, 그리고 이것 좀 봐주세요. 직원이 건넨 것은 손님들의 피드백 노트였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것인데 제가 새로 만든 시스템이었죠. 오늘 서빙해 주신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단순히 정중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서비스였습니다. 음식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직원분들의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피드백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야 당연하죠. 이제는 우리도 이 레스토랑이 자랑스러우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이지? 주방으로 달려가 보니 주방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새로 교체된 주방 기구들이 도착한 거였죠. 와, 이런 최신식 오븐은 꿈에서도 못 봤어요. 주방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더 맛있는 요리 많이 해주세요. 당연하죠. 이런 환경에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 휴게실도 새로 꾸며졌습니다. 좁고 답답했던 공간이 이제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변했죠. 매니저님, 잠시 들어오세요. 김호철 회장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레스토랑들의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더군요. 손님들의 재방문율도 높아졌고요. 네,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입니다. 아니요, 이건 다 신정아 씨 덕분이에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바꿔놓았으니까요. 김호철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네. 우리 레스토랑들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은데 한 달에 하루 노숙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날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순간 놀라서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숙자분들을 레스토랑으로 초대한다고요? 네. 물론 평소처럼 운영하되 한 달에 하루는 노숙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코스를 준비하는 거죠. 신정아 씨가 그날 저를 대했던 것처럼 모든 손님을 같은 마음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제안이네요. 우리가 받은 친절을 다시 나눠주는 거죠. 신정아 씨가 보여준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선한 영향력이 되어 돌아오다니. 박 실장님, 저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작은 친절들이 모여 만드는 빛처럼 말이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식사의 날 첫 행사가 있는 날이에요. 김호철 회장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신정아 씨, 모든 준비는 끝났나요? 박 실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오늘은 르블랑을 시작으로 5개의 레스토랑 모두에서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죠. 네, 다 준비됐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준비를 마쳤고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직원들에게 설명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었죠.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제가 겪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아침 조회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오늘이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거예요. 우리가 평소처럼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서비스로 이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드디어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어색한 발걸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여기 정말 저희가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한 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할머님을 위한 특별한 날이에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직원이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렇게 예쁜 식당은 처음이에요. 주방에서는 주방장님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손님들께 최고의 요리를 대접하고 싶어서요. 주방장님의 말씀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레스토랑은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즐기고 계셨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손님 대접받는 기분이 이런 거였군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때였습니다. 한 노인분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아가씨, 혹시 자세히 보니 그날 르블랑 앞에서 만났던 또 다른 노숙자분이셨습니다. 그날은 제가 쫓겨나는 바람에 도와드리지 못했었죠. 죄송해요. 그날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가씨가 그날 보여준 용기가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세상에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노인분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행사가 끝나갈 무렵 김호철 회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대접한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죠. 이게 바로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이런 날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날로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날처럼요. 신정아 씨,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박 실장님의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제가 받은 축복을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요. 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따뜻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따뜻함은 우리의 작은 용기와 친절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매달 따뜻한 식사의 날이 돌아올 때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차가운 겨울날 한 노숙자를 도와주었던 그 순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줄은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우리 모두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주는지를.